안녕하세요. 정한쌤입니다. 3강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진학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요. 잠깐만,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미치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만 하려고 그러면 멈추고, 지금 선생님 화면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카메라 화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멈추거든요? 한 1초 단위로 계속 멈추는데, 실제 영상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뭐 10분, 20분짜리 하나 찍자고 지금 이거 세팅하는데 막 한 1시간 넘게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막 해놓으면 뭐 안 되고 뭐 해놓으면 뭐 안 되고 막 툭 하면 끊어지고. 진짜 빨리 계약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빨리 보고 싶어요. 이게 뭔 짓인지 이게 모르겠네요. 그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뭐 유튜브 방송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최고, 돈이 최고, 돈이. 돈 많이 벌어. 이게 인터넷 방송, 이거 방송하는 것만 해도 장비빨이 돼요. 이게 카메라 바꾸고 뭐 캡처보드 뭐 이런 거 있고 뭐 해가지고 뭐 하면은 다 좋아지는데, 아유, 또, 뭐 한 달 하자고 좋은 거 사기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고 뭐 선생님이 얼마나 뭐 더 잘생겨질 것도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좀 잘 보이는 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빛 좀 잘 들어오는 날로 했더니 지금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까? 이게 더 낫네요. 아유, 지금 빛이 또 너무 많아서 힘드네. 자, 음, 이거 찍은 게 너무 어려운데, 요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게, 그 뭐야, 제일 힘든 것 이 영상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EBS에 영상이 20분으로 컷돼요. 그래가지고 20분짜리로 만들어야 돼서 맨날 15분 컷한다, 15분 컷한다 그랬었는데, 근데 15분으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이게 15분짜리 만든다고 막 지난 시간에도 막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부러 말을 막 빨리 하고 서두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수도 잦고, 특히 뭐 지난 시간에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수행평가 몇 가지 좀 빠뜨렸어요. 중요한 얘기들을. 그래가지고 좀 실수도 잦고 해서 고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왜 15분으로 끊으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렸지? 싶고 그냥 길면 중간에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싶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영상 만들기도 사실 편하죠.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부터는 막 굳이 막 빨리빨리 막 해가지고 15분 컷 하려고 노력 안 하고요. 그냥 되는 대로 하다가 시간 넘어가는 것 같으면 자를게요. 자르고 이제 뭐 다음 영상 한 편 더 올리고 뭐 이러면 되지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잘리거나 뭐 하면은 그냥 뭐 좀 말이 많아서 길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요거 아윌비데라는 요 책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어, 여기 어디 있냐? 여러분들 지난주에 교과서 받아가셨잖아요. 이마트백.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 뛰어가서 꺼내오세요. 이거. 오늘 이걸로 할 거예요. 자, 짠! 하고 갔다 왔다고 치고. 자, 이거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은 아마, 교과서를 받아가고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친구들일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진학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대학교 이제 진로랑 진학 이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만든 건데, 짐작하시겠지만 쌤이 만든 거예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건 없거든요. 기본 안에 들어있는 베이스는 1학년 때 여러분들 드렸던 그 뭐지 그거? 이름이 뭐더라?
성장 발달. 성장 발달 노트 그 드렸었던 거 옛날에 있잖아요. 그거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건데, 좀 요거를 이제 내용을 3학년스럽게 약간 바꾸고 몇 가지 좀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대단할 건 없는데, 요 아이디어가 선생님의 100% 선생님 아이디어예요. 그 성장 발달일지도 뭐 선생님이 만든 거긴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하던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각색해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건데 이거는 완전히 기본 발상부터 선생님이 생각한 건데 내용은 대단하진 않아도 그래도 처음 만들었다는 게 나름 상당히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 만들 때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제 이거저거 끄적끄적 하면서 이제 넘겨서 제작할 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나쁘진 않겠지 하고 만들었는데 뽑아놓고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쓱 보니까 괜찮겠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진학하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좋은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다른 학교에서도 이거 가져가서 카피해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저기서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올해는 전국에서 이거 쓰는 학교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활용해서 좋게 좋게 잘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마시고요. 자, 요거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 그 여러분들 EBS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는 이제 요 발췌본이에요. 요건데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차례를 보시면 1부, 2부, 3부, 4부로 나뉘어 있고요. 1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요거는 저기 한 거랑 비슷해요. 그 우리 방학 때, 겨울방학 때 그 몇몇 친구들 학교 와가지고 방과 후 할 때 그 자소서반 활동하면서 했던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한 거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 정리하는 거고 2부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아윌비데 이 책 제목입니다. 이름이 구리다고 뭐 궁시렁거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든 거니까 내 맘대로 지었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부는 면접에 대해서 정리하는 뭐 그런 거고요.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다 빈 노트 같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페이지 넘어가면은 1페이지가 이제 연간 계획 달력이고요. 이거 옛날 거랑 똑같죠. 그래가지고 뒤쪽에 넘기면 전부 다 이제 월간 달력 들어가 있으니까 저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이어리 비슷하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 연간 달력 잠깐만 이거 크게 만들어야죠. 잠깐만요. 지난번에 이거를 안 하고 혼자서 떠들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들어와 보니까 필기한 거 하나도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찍었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자,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면 요거 원래 이제 연간 달력에 여러분들 그 수능 일정 달력 있잖아요. 진학 달력. 거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넣어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일정이 바뀌어갖고 일정이 너무 많이 바뀌는 바람에 뭐라 그래야 돼요. 진학 달력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 인쇄돼서 학교로 온 것들 지금 다 폐기 처분이거든요. 그 일부러 빈칸으로 놔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빈칸으로 놔뒀는데 역시나 다 취소되고 다 딜레이되고 막 그렇게 됐죠. 쉬는 날만 표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좀 계획이 나와서 지난주 나온 계획에 따르면 이것도 또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9월 19일이 지금 뭐냐면 학생부 마감이에요. 학생부 마감이 9월 19일입니다. 원래 8월 저기였죠? 8월 말일? 8월 31일이 저기 학생부 마감이었는데 9월 19일로 딜레이 됐고 그 다음에 수시 접수가 23일부터 29일까지로 지금은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여기가 수시 접수 기간이에요.
이게 원래 7일부터 11일까지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17일이었나 18일이었나 19일인가? 11월 19일 날 이 수능이었는데 그게 3일로 밀렸고요. 우린 별로 관계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수시 발표가 이제 12월 28일 여기서부터입니다. 원래는 12월 말쯤에 우리 졸업여행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수시 발표가 12월 말이면은 이것보다 더 늦게 가면은 1월 달에 그렇게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아는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원래 그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코로나 터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졸업여행 가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뒤에 넘기면 이제 1부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예요. 1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이렇게 있고 1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뭐 그런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마 끝나지 싶어요. 자, 벌써 11분이야. 자, 첫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그냥 공란이고요. 그냥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해서 붙여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로 그냥 출력해서 붙이시면 되고요. 요거는 노트 자체를 A4로 만들었기 때문에 B5 정도로 뽑아서 붙이셔야 될 거예요. A4로 뽑으면 사이즈가 안 맞을 거고요. 요거 출력은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이 학교에다 뽑아 놓을 테니까 와서 잠깐 들러서 가져가시거나 집에 프린터기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출력해서 뽑아서 그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2학년 2학기까지로 일단 하시고 3학년 1학기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2학년 2학기 거까지 출력해서 붙이시고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하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 분석하기. 요거는 학교별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가 관심 있는 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내신 성적이 이 학교 기준으로는 몇 점이고,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뭐 국영수, 어느 학교는 전과목, 어느 학교는 퍼센트가 다르고, 이렇게 해서 내 등급 산출한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 두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서 정리하게 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이걸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를 6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6개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대학교에서는 10개가 넘어간다는 소린데, 이게 맨 처음에는 괜찮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학교 보고, 여기 내신이 몇 점이니까 뭐 갈 수 있겠네, 없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학교가 1개, 2개, 3개, 4개 되고 5, 6개 넘어가면서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학교 내가 내신이 몇 점이었지? 내가 그 학교 전형이 뭐였더라? 하고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이렇게 시간이 흐지부지 지나다가 나중에 원서 쓸 때쯤 되면 시간이 없어지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귀찮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귀찮아. 그냥 아무 데나 넣을래.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미리 처음부터 이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놓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내신 성적은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달라요. 학교별로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이 다른데 대부분 그 학교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계산기가 있습니다. 내신 성적 계산기를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 계산기에다가 내 성적을 넣으면은 이제 가장 정확한 내신이 이제 나오는데, 일일이 그거 찾아보기도 귀찮고,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때 있잖아요. 나중에 학교 나오셔가지고 상담할 때 상담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제 누르면 나와요. 이 학교 내가 내신 몇 점이 나오는지. 그게 제일 간단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너는 여기에는 몇 점으로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 노트 가져가서 잘 기록을 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급한 친구들은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내신이 어떻게 하면 더 점수가 잘 나오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더 잘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수상기록이라고 있죠. 수상기록은 몇 분? 15분.
자, 수상기록은 뭐 수상기록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적는 내용들은 전부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고, 어떻게 하냐? 뭐 대회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대회를 내가 왜 참여를 했고, 무슨 내용으로 활동을 했고, 결과가 어떻고, 그 뒤에 이어서 뭐를 했다는 건데, 거의 다 이제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요거 수상기록 작성하실 때 좀 참고하셔야 되는 건, 중요하지 않은 대회가 더 중요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대회들,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참여해서 성과를 얻었던 대회들은 여기다 기록해 놓지 않아도 기억이 나요. 면접을 가든 뭘 하든 할 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내가 참여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대회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일 거고, 상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적어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 수상 기록을 보는 건 그냥 이 생기부에 있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보죠. 거기에 글자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그냥 얘는 어떤 상을 받았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지, 이 상이 좋은 상인지 나쁜 상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상 기록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대회 제목이에요, 사실. 대회 제목이 뭔가 있어 보이고 이 사람 진로랑 관련 있는 제목이 있으면 그건 그냥 픽이에요. 입학사정관들이 이거 체크, 이거 체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입학사정관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수상 기록을 체크해놨고 면접 가서 물어봤는데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참여한 대회는 당연히 기록을 하는 거고, 열심히 하지 않은 대회들에도 수상 기록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 좀 이름이 괜찮다라고 싶은 것들은 좀 이렇게 다 빼서 스토리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잘 녹화되겠나? 그 다음에 자율활동 열심히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율활동 했던 거. 자동봉진 다 마찬가지예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다 그냥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 열심히 한 것들 기록하시면 되고요. 독서활동 좀 중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서활동이 특히 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1학년 때 읽었다고 적어놨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안 읽고 적어놓은 것들도 꽤 있잖아요. 독서활동 들어가서 꼭 이거는, 다른 것들은 안 해도 이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읽었던 책들, 책 제목이 뭐고, 저자가 누구였고, 왜 읽었고, 요게 중요하죠. 핵심 내용,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느낀 점이 뭐였는지까지 이렇게 좀 쭉 정리를 다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독서 활동이 없는 책이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하면 좀 적어서 이거는 꼭 정리를 해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요거는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들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독서 기록이나 뭐 이런 여타 기록들은 내가 실제로 했었던 것들을 적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각 과목 선생님들 관점에서 본 거를 적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하게 읽고, 이 중에서 좀 특히 자소서 1번 있죠. 자소서 1번 학습 경험. 학습 경험을 어필하는데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내용들은 다 좀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경험에 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쭉 써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는 자연 계열이야. 그래도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뭐뭐뭐 발표했다. 발표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좀 말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놓고, 국어 시간에 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도 해봤고 뭐 어쩌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니까, 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일걸요, 이게. 그쵸? 행동 발달 특기 사항은 행발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써주시는 그 내용들, 그건데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한 번 쓰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한 번 쓰고 계속 일반이었던 친구들은 1, 2, 3학년 내내 예지쌤이 써주시는 거죠. 여기 그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이기 때문에 두 개만 만들어 놨고요. 거기 보시면 한 페이지밖에 안 될 거고, 요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본 여러분들의 장점에 대해서 보통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첫 번째 장점,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여러분들의 장점을 여기다 이제 놓고 요거는 이제 어필을 하셔야죠. 그거는 이제 그 입학사정관들도 보면 알아요. 얘는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셨네. 이런 애구나. 라고 이제 감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충분하게 면접을 보든 뭐라든, 아,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장점이 있어. 라는 거를 잘 어필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 못지않게 이제 또 잘 봐주셨으면 하는 게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못하는 거.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적진 않아요. 사실. 얘가 이런 걸 못해요. 이렇게 적진 않지만, 안 적죠. 안 적는 게 단점이겠죠, 그 친구의. 입학사정관도 보면은, 얘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잘 하는 친구인데, 대충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좀 약할 것 같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보완할 방법을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행동 발달을 보실 때는 나의 강점이나 장점도 보시면서 동시에 좀 약점 같은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20분이 넘어가네요. 아이고, 여기까지 일단 끊고 이제 2부 두 번째로 이어가지고 계속 할게요.